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프레스나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뉴스를 짚어보는 프레스나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으로 떨어지면서 사흘 연속 9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며 추석 연휴 전에 더욱 안정적인 상황에 진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총리실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일정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 13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이 접종을 받을 차례였는데요. 이들이 맞을 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만 질병청은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이미 접종된 백신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군 봉보 관련 의혹을 받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9일엔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A 대위와 추 장관의 보좌관 B 씨 역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새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양국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했다는데요. 호주와 미국, 각국 정상과의 전화 외교를 시작한 스가 총리, 정작 이웃나라 우리나라와는 거리 두기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스나우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프레스콕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문제 제기가 된 백신은 유통하는 과정상에 냉장 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된 그런 제품이어서 제조사의 그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품질 검증하는 데는 대략 길게 잡아서 한 2주 정도를 잡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약 11만 8천 명 정도의 예방접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며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이 가을철을 맞아서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주로 이제 청소년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될 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이 느닷없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정은경 청장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문제가 된 백신은 오늘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하려고 했던 13세에서부터 18세 청소년들이 맞을 백신이었는데요. 예. 이 백신 조달업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백신은 냉장 유통, 그러니까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로 저온 유통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운송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이 된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정은경 청장도 조금 전 이렇게 설명을 했다시피 백신 생산 문제는 아니라고 했고요. 다만 이 냉장차로 백신을 이동하고 이 지역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백신이 완전히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 물량을 완전히 폐기할지 이 여부는 조사 예. 후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이 검증하는 기간은 길게는 2주일 정도 걸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이번 달 초부터 9살 미만 아이들은 예. 어린이들은 이미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접종 맞았는데 이건 괜찮나요?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정 청장은 이미 어린이 접종이 이루어진 이 백신과는 예. 아예 다른 공급 체계로 공급이 된 거다. 공급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미 이 맞은 접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청소년들 대상, 그러니까 13세부터 18세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 가운데 그것도 이제 차량으로 상온에서 옮겨진 일부 물량이 하나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맞은 사람들
또 앞으로 이제 맞을 사람들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해프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런 기사가 뜨고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시민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조금 철저하게 백신이라든지 이 코로나19 상황을 좀 정확하게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어제 구속 수감 중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단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결론을 못 내렸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개신교 양대 교단이죠. 이 예. 예장 합동하고 예장 통합이 어제 온라인 총회를 열었는데 이 총회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뭐 안건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보통은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모여서 한 예. 사나흘씩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5시간으로 시간을 제한해 놨어요. 예. 그것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처리할 안건은 많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의견 수렴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예. 원래 안건에는 이 정광훈 목사의 이단 판정에 대한 이 안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렇게 막 지체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논의도 못하고 총회가 끝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광훈 목사에 대한 논의는 아마 내년 총회에 좀 다뤄질 것 같은데 근데 이때 가서도 이 안건이 올해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좀 달아질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기독교계의 교리에 어긋나는 새로운 약간의 새로운 종교, 신흥 종교 집단처럼 뭔가 교리를 주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광훈 예. 목사가 계속해서 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수님, 하느님을 부정하는 듯한 예. 이런 이제 그 발언들 뭐 이런 혼날 것들,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 그런 예. 발언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하는 행동들이 이 예. 기독교에서 정하고 있는 교리와는 좀 다른 어긋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단으로 다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퇴출을 예.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건데 그 과정이 어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막말을 주로 하고 또 이게 코로나19 방역에 방해한 그런 여러 가지 혐의는 짙게 깔려 있습니다만은 기독교계에서 이제 교리를 놓고 봤을 때 이단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기독교계가 이단으로 규정을 하든 아니든 간에 그거와 무관하게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불법적인 집회를 주최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뭐 이런 부분은 현 사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좀 예. 구분이 돼야죠. 그러니까 예. 종교인으로서 기독교계의 한 교파의 목사로서 전광훈 목사의 위상과 예. 그러나 이분이 거의 정치인처럼 최근에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8.15 집회 참석 이후에 방역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인하고 예. 오히려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를 오히려 반박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과학과 종교와 방역 이런 게 막 뒤죽박죽 예. 돼버린 꼴인데 책임질 건 분명히 져야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제 다시 재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정광훈 목사의 이런 말 한마디 그다음에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중계방송 하듯이 이렇게 다뤄질 예.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아마 책임져야 될 때면 책임져야 될 거다. 기독교계와의 관계를 따지자면 저는 여러 기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기총이라는 정광훈 목사가 회장으로 재임을 했던 그 단체가 주로 대형 교회들의 연합회잖아요. 아마 어제 열렸던 회의는 예수교 장로회 예장의 통합과 합동 이 총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정광훈 목사는 조금은 교파가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에 성장하도록 도움을 줬던 대형 교회는 감리교 소속 교회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 기존의 대한민국 기독교의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이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으면 그어야 된다. 예.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금 이제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옥중 서신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주님께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박사학위를 받아서 1912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광화문광장에 수없는 인파들이 최초 박사님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광화문 연설에 참여하지 않고 YMCA에서 부녀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정강훈 목사님이 분노하시겠어요, 저 안에서. 예. 또 엄청 종합병원이거든요, 정강훈 목사님 건강 상태가. 나처럼 건강한 사람들 들어가기만 하면 좀 힐링도 되고. 그런데 수백 명 모이시고 수천 명 모여갖고 이 국민의 함성 때문에, 애국 국민의 함성 때문에 정강훈 목사님을 이 차지찬 감방에 더 못 가두리라고 봅니다. 네. 예, 뭐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정당한 법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닷없이 하나님에 가까이 가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이단 판정에 신경을 쓴 것인지, 그리고 또 왜 느닷없이 이승만, 박정희를 다시 또 언급한 것인지, 바깥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결집을 좀 호소하고 그래서 자신이 석방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어떤 속내 때문에 이런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한 말을 이런 데 갖다 붙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왜 지난번에 이어서 또 오늘 두 번째 이런 걸 공개하고 할까요? 일단 광화문 집회에 예. 이어서 개천절 집회 국민들한테 상당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수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극우 보수 세력이 결집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병 국면이기 때문에 결집의 우려를 나타내서 지금 갑작스럽게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예.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종교와 정치를 정광훈 목사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화문에 집결한 지지 기반의 기본은 종교 세력부터 예.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종교 세력으로 해서 정치 세력까지 해서 극우 세력을 모았기 때문에 종교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꺼낼 수밖에 예.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일 수 박정희 있죠. 이승만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언급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계속해서 언론도 얘기를 하고 또 지금 국민들도 예. 원하는 것이 감염병 국면까지만이라도 반정부 집회는 제발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하든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심우칠조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가 무언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밀접 접촉이 예상되는 이 대규모 집회를 예. 개천절에 하겠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우격다짐으로 지금 예. 우겨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옥중서신. 사실 이제 7, 80년대, 90년대 이제 운동하던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박해를 받았던 분들이 옥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심경을 바깥으로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생긴 말인데, 이 정강훈 목사에게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마치 종교적인 어떤 순교자 내지는 정치적인 탄압, 양심수 뭐 이런 이미지와 자꾸 혼동이 돼요. 이런 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옥중서신 정확히 표현해 줬는데요. 언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예. 본인의 의사가 바깥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대표적으로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감옥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의사 전달을 하고 싶었던 바로 그런 창구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광훈 목사에게 과연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스스로 지금 일하고 있는 언론에서 이런 표현은 조금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는 예. 건데, 아마 정광훈 목사의 대리인이 그렇게 표현한 걸 있는 그대로 예. 전달을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굳이 뭐 얘기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광훈 목사의 이런 행동은 지금은 이제 거의 정치인 수준이에요. 예. 정치인 수준. 그렇다면 이분에게 되는 어찌 보면 사회 실정법 위반에 대한 잣대도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되면 아마 예. 훨씬 더 강한 뭐 어떤 억죄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감옥에 이미 있는 분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스스로 자제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치적인 양심수 또는 종교적인 순교자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현행법, 선거법도 그렇고요. 감염병 예방법도 어긴 일종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차원에서 아마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강경 불허 방침을 밝히니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하늘에 드론을 띄워서 면면을 다 추적하자는데 이 주장 또한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이 경찰에 예. 개천절날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게 8천여 건입니다. 예. 이렇게 갈등이 예고되자 일부 커뮤니티에서 10월 3일 드론 부대 모여라라는 글이 올라온 건데요. 이 글의 요지는 집회를 막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참가자들의 얼굴을 모두 촬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이 뭐 핸드폰을 꺼라 뭐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핸드폰을 끄더라도 끝까지 촬영을 해서 참석자를 추적해낼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찾아낼 테니 어디 한번 참석해봐라라는 취지인 건데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은 집회를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모 방송사에서 서초동 집회를 촬영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운 적이 있는데 이게 사전에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 촬영이 확인이 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드론 촬영이 허가가 필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 10월 3일 개천절날 집회가 예고된 광화문 일대 등 서울 강북 지역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이 올라오는 이유는 결국 이 집회로 인한 분노, 코로나 확산을 막자라는 것에 이제 국민의 의견이 모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 때문에 경찰청장이 오늘 당일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시키고 불응하면 현장 체포하겠다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이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공권력을 갖지 않은 민간인들이 하늘에서 촬영을 하고 일일이 개인들을 감시하는 것. 이것 또한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입니다. 좀 우리 사회가 이성적인 부분으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